네,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단원으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할게요. 벌써 이제 15단원이네요. 네, 15단원이고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뭐 접해볼 수가 없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뭐 앞에 것들은 주로 그래도 고등학교에 다닐 때 뭐 화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어떠한 용어라든지 개념들은 들어본 적이 있었을 텐데, 이번 단원은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생소하죠. 예, 일단 생소하고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잘 내용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시험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대학교 일반학 과정에 대한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하면 고등학교 과정이랑은 당연히 다른 부분에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잘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이번 단원의 이름이 이제 요거네요. 제목이 차기온과 착화합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그럼 도대체 우리가 그 공부할 그 차기온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 내용 봐야 되고요. 차기온의 원자과 결합 이론이 있어요. 그죠? 뭐 기하 구조. 이거는 예전에 언제 본 적 있지? 루이스 구조 할 때, 그죠? 편제된 전자 모형 할 때 원자과 결합 이론과 기하 구조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그죠? 그거랑 많이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어떤 기하 구조를 얘기할 때 이제 입체수라는 걸 했죠. 중심 원자에 대한 입체수 가지고 했는데 물론 얘도 이제 비슷한데 그런 거랑 정확히 같지는 않아요. 근데 비슷하기 때문에 공부할 양은 솔직히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차기온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제 결정장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원자과 결합 이론이라는 게 있지. 여기 또 결정장 이론. 이 두 이론은 차기온의 형성 과정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얘가 맞다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떠한 부분은 얘가 잘 적용이 되고요. 어떠한 부분은 얘가 잘 적용이 돼요. 그런 부분들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차기온의 평형을 볼 건데 이거 뭐 간단하게 볼 거예요. 차형성 과정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볼 거고 차기온이 잘 형성될 수밖에 없는 뭐 형성될 수밖에 없다기보다는 차기온이 잘 형성되는 그런 과정의 어떠한 평형상수 관점에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가 난용성염에 대해서 이런 거 했었어요. 약산의 짝염기로 이루어진 난용성염의 경우에는 pH 변화에 따라서 용해도를 변화시킬 수 있죠. 그런데 강산의 짝염기로 이루어진 그러한 난용성염의 경우에는 용해도를 pH 변화로는 변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차기온을 이용해서 용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그 내용들을 볼 거예요.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사실 이제 저희 핸드아웃에는 이제 그림이나 이미지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용 위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참고를 한 기본적인 이제 교재 자체가 이 차기온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내용들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특히 이제 기하 구조 관련해서는 이제 간단하게만 돼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PPT 자료는 제가 조금 더 갖고 와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차기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차기온의 구성 이렇게 있네요. 차기온과 착화합물이 있는데 착이온이라고 하는 건 이온 상태고요. 어쨌든 착화합물은 그 착이온이 상대 이제 이온과 만약에 착이온이 양이온이라면 음이온과 결합한 거. 만약에 착이온이 음이온이라면 양이온 결합한 그런 이제 결합물, 화합물들을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관점은 사실 이제 착이온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착이온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면 중심금속이 있고요. 여기에 음이온이 결합되는데 중심금속은 이제 양이온인 거예요. 중심금속은 금속은 일반적으로 양이온 잘 되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예전에 산염기에 대한 정의를 볼 때 어떤 거 했었냐면 루이스의 산과 루이스의 염기에 대한 얘기들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루이스 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루이스 산은 전자쌍을 받는 화학종을 얘기하고요. 루이스 염기라고 하는 것은 전자쌍을 주는 화학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자쌍을 이제 주려면 당연히 전자쌍이 있어야겠죠. 그죠? 근데 어떤 전자쌍이 있느냐면 얘는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일단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는 있어야 돼요. 즉 화학결합을 하지 않고 있는 전자쌍.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볼까? H2 같은 거 보게 되면 이 중심 원자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운전자쌍이 줄 수 있지. 그지? 우리가 뭐 산염기 할 때도 하이드로늄 이온 할 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그죠? 뭐 이런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암모니아 같은 것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중성 원자지만 어쨌든 비운전상 가지고 있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음이온이면서 뭐 예를 들면 뭐 CN 같은 거 이렇게 그죠? 이런 것들 줄 수 있다. 아시겠죠?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양이온을 이제 전자성을 줄 수 있는데 그러면 받는 놈은 어떤 거냐면 받는 놈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옥텟 규칙, 8전자 규칙이죠. 만족하지 못한 애들 예를 들면 이제 중심 원자에 오비탈은 분명히 있는데 4개 전자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6개를 가지고 있거나 8개 만족 못한 애들 되시겠죠. 아니면 자체가 양이온이거나 우리는 주로 이제 이걸 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배위 공유결합 관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차기온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보통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전이금속 주로 전이금속으로 루이산에 해당한다. 중심금속은 전이금속이라고 하는 건 독특했죠. 디오비탈을 부분적으로 채우고 있는 금속들이고 보통 디오비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그죠? 그 다음에 루이스산은 전자쌍을 받는 화학 중에 되게 돼 있어요. 리간드와 베이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전자쌍의 수를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전자쌍의 수 내지는 금속이온이 받아주는 전자쌍의 수를 베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중심금속의 전자쌍을 제공하는 화학종으로 제공하는 전자쌍의 수에 따라 한 자리, 그러니까 뭐냐면 전자쌍을 한 쌍을 제공하면 한 자리 리간드. 그 다음에 두 쌍을 제공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의 화학종인데 걔가 전자쌍을 제공해 주는 것이 두 군데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내지는 세 군데 있는 뭐 이렇게 존재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자리 리간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에 하나를 주느냐, 두 개를 주느냐. 근데 이제 이것도 무조건 전자쌍의 수만 가지고 하면 안 돼요. H2O는 분명히 뭐가 있어? 전자쌍이 두 쌍이 있죠, 그죠? 근데 얘는 한 자리 리간드야. 왜냐면 얘가 두 군데서 주려면은 기본적으로 60도 각도에서 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한 자리만 줄 수 있는. 무조건 쌍이 두 쌍이라서 두 개 다 주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어쨌든 하나의 리간드인데 여러 자리에서 줄 수 있으면 그걸 여러 자리 리간드라 하고 배위수는 리간드의 개수가 아니라 리간드가 줄 수 있는 전자쌍의 수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보시면 리간드의 종류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우리가 뭐랬냐면 리간드가 되려면 중심금속의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해 주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루이스 염기죠. 자, 그랬을 때 얘가 비공유 전자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랬을 때 중성 리간드라고 하는 이렇게 H2O, 암모니아, 뭐 CO라든지 NO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비운전상 가지고 있고 줄 수 있는 거죠. 음이온의 리간드는 마이너스, F-Cl-, Br-, OH-, CN- 이런 것들이 음이온을 가지고 있으면서 비운전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한 자리 리간드는 이렇게 뭐 H2O, 그 다음에 시아나이드, 그죠? 그 다음에 SCN 마이너스라든지 뭐 사이오시아네이트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S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이거 할로겐 이온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암모니아 뭐 이런 것들, NO2 마이너스 이온, OH 마이너스 이온. 두 자리 리간드는 옥살산, 에틸렌, 다이아민 이런 거. 세 자리 리간드는 다이엔이라는 게 있대요. 네 자리 리간드는 EDTA. 이게 아주 대표적인 물질이죠, 그죠? 그거 좀 이따가 또 볼게요.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이제 뭐라면 이런 애들을 여러 자리 리간드라 부르는 거고요. 여러 자리 리간드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리간드에 전자쌍을 줄 수 있는 부위가 여러 군데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렇게 두 자리 이상의 리간드, 여러 자리 리간드를 하는데 이때 이러한 리간드를 우리가 킬레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킬레이트 있죠? 킬레이트가 뭐야? 집게,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찝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금속의 산화수와 베이스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전이금속 공부하시다 보면은 뭐 설명을 해요. 뭐 뒤쪽에 그러니까 전이금속 계열에서 일반적으로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전이금속 4죽의 전이금속 보게 되면 뭐 스칸디움부터 쭉 아연까지 있잖아요. 근데 뒤쪽으로 갈수록 핵 전하량이 커지기 때문에 보통 이제 2 플러스가 많이 안정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얘기는 하는데 뭐 이렇게 크게 뭐 얘기할 만한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베이스 위주로 나왔네요. 베이스 위주로. 그러니까 산화수라는 건 뭐야 여기? 투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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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뿔 이렇게 있는 거. 이게 산화수고요. 베이스라고 하는 건 이게 뭐냐면 리간드가 어쨌든 네 자리에서 결합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되겠죠. 뭐 여러 자리 리간드. 만약에 두 자리 리간드라면 두 개 붙는다는 얘기고 한 자리 리간드면 네 개 붙는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베이스라고 하는 것은 리간드의 개수가 아니라 리간드가 제공해주는 전자쌍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되시겠죠? 뭐 그런 얘기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도예요.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요. 뒤에서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예를 볼 때, 그때 또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니까 Cu2 플러스가 있어요. 그죠? 얘는 구리이온이고요. 얘는 이제 전이금속의 대표적인 예죠. 그죠? 근데 얘가 보니까 지금 암모니아라는 게 있어요. 얘는 어쨌든 중심금속, 얘가 이제 중심금속이 될 수 있다는 거죠.